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한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는 건축 설계를 하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예외적으로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한 경우도 이제 법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법령 정보를 보시면은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를 보시면 1항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1항, 2항, 3항 이렇게 해서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밖에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은 이제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 23조 1항 3호 대통령령으로,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조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우선은 15조 5항에 어떤 가설 건축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조 5항을 보시면은 15조 5항이죠. 5항에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해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5항 1호부터 16호까지 해서 쭉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전체 다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고, 건축 조례로 이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건축사가 없이 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증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다가 있네요.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고요.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로서 일정 기간 사용 후 철거 예정인 구조물, 그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 및 특수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이고, 신축은 이제 건축사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증개축 또는 재축은 축사가 없어도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우선은 그 내용들은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건축사가 건축을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어떤 유의사항을 좀 가지셔야 되냐면, 건축물 설계할 때는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서 관련 도서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법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의 개인 책임이 명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건축사가 없이 건축 설계를 하시면 비용 절감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유의사항으로는 요 세 가지 정도가 볼 수 있는데,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설계 도서 검토 및 승인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에 대한 그 프로세서를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신다 그러면. 자, 그리고 소방시설, 구조안전, 전기설비 등 별도로 이제 전문 기술자의 검토하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허가도면이 건축법령 외에 관계법령, 국계법, 그 다음에 소방법, 농지법에 위배될 경우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소방, 구조, 전기 설비,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건축 설계가 있으면 저희가 그 협력하는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가 될 수가 있고 토목이 될 수가 있고 뭐 조경, 뭐 조감도, 그다음에 뭐 전기, 설비, 그다음에 소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협력 업체들에서 받은 설계 도서들을 다 취합을 해서 건축 도서와 맞추는 작업까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 도서가 완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뭐 구조라든지 뭐 전기 설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은 알고 계셔야지 아무래도 그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축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작은 건축물이라도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좀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직접 설계한 도면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적 예외 대상이 해당되고 도면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설계 도서 형식과 기술 수준이 이제 요구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설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다든지 설계를 맡기진 않더라도 뭐 그런 것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축사 자격이 없지만 지인집을 설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동일하죠. 영리 목적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설계를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거나 이제 영업의 형태로 보면 불법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거죠. 이제 아시는 분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묻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를 변경하거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사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 마감 교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수선, 수리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날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선, 수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허가를 진행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뭐 자문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를 하나 실제로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사의 검토나 자문은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구조, 안전, 법규 해석,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경우 설계가 무효 처리가 되거나 시공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설계 도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 관에다가 인허가를 진행을 했는데 관련 법령에 위배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두 번 할 수도 있다. 그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면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주의 의사를 그러니까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들어 보이지만 건축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경험 많은 건축사를 만나신다면은 건축사 비용 이상의
시공비 또는 기회비용을 회수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사들이기 때문에 V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고요. 웬만하면 과설계를 하지 않게끔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시공비가 많이 들지 않는 기준으로 설계를 좀 해달라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잘 아세요. 건축사분들은.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뭐 썼는데 건축사 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셀프로 설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가능하면은 설계를 맡기지 소규모일 경우에 본인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은 자문을 받는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건축사 없이 이제 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